네, 전당대회를 이제 3주 정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난타전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저지하려는 나머지 이 주자 세 사람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배신의 정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절충안을 낸다고 그래서 한동훈 특검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동훈 특검 단호히 반대합니다. 왜냐? 그것 역시 미끼이기 때문에 쌍끌이 그물로 탄핵과 대통령 임기 중단과 정권을 거저 탈취해 가겠다라는 사심의 정치,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부터 먼저 처리하면서 우리가 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는 게 국민과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당하고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선 왜 졌습니까? 왜 졌습니까?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진행자가 신문 읽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읽어야 될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방금 본 영상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일단 하나씩 좀 따져보죠.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세 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 배신, 무엇을 배신했다는 뜻입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렸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친윤 후보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제3자 특검법이 배신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단초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3자가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의 그 주장이 결국에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용 아니냐. 그리고 본인의 대권 가도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용도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문제다. 여기서 사익이라 하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걸로 보이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또 당정 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상현 후보도 전륜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여당 대표로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아침만 해도 SNS에 또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본인을 아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한동훈 특검법,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한 그 탄핵의 징검다리가 되는 특검도 먼저 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방금 전 상황까지 최재원 기자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최백묵 국장께요. 궁금해지는 대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제한 나머지 세 후보가 배신이라는 두 글자를 거의 같이 쓰고 있는데 혹시 이 세 후보에게 이 단어를 쓰도록 조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야 뭐 아직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죠. 뭐 전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맨 처음에 배신의 정치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프레임이 괜찮다 싶으니까 아마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한 것 아닌가. 어차피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개 이제 1등을 향해서 공격이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 4위 이 정도 되는 그 후보들이 이제 그 일종의 연합작전 형식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공세를 펴는 양상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배신의 정치라는 거는 2015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여파가 그 이후에 아주 컸죠. 그러니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치사, 특히 국민의힘 진영의 정치사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그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걸 꺼내 들어서 프레임을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민감한 단어일 수밖에 없는 이 배신의 정치, 배신 두 글자를 들고 나와서 흔히 오늘 아침 신문들이 트라우마라는 말들을 쓰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현재 의원들, 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자들 뇌리에 들어있는 그 배신이란 말을 이제 이번 국면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이제 수면으로 끄집어 올린 겁니다. 이 경쟁자들이 배신의 정치를 들고 나오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공한증이냐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입니다. 김상일 대변인께요. 드디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뭐 탈당, 탄핵, 물론 대통령과 관련된 말입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공한증 맞습니까? 공한증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하하. 네. 자, 보십시오.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대통령을 지금 공인으로 보느냐 사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그 공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충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면 그게 배신입니까? 그러면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각이 나는데 자신의 여자를 지키는 것이 상남자다 이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 판단의 원인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적인 거에 있어 가지고서 이걸 판단할 것이냐, 공적인 거를 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냐. 네. 이 말을 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행동을 한 거에 원인이 뭐였냐를 봐야지 그걸 안 보고 무조건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청래 의원 보좌관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한 글자의 반박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배신자가 되는 거죠. 제가 네. 방송에 나와서 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고 정청래 의원이 뭘 했을 때 그것을 비판을 한 적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공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판한 거지 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잘 보이는 게 낫죠. 네. 영향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분인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등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본인들이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세 인증 챌린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세 인증 챌린지. 네. 버킷리스트 그 관련해서 왜 아이스 버킷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챌린지로 해서 그 챌린지라는 말이 크게 이제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새 후보가 잇따라서 배신 운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대세를 인증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이야기까지 거기 또 삽입을 하셔서 얘기를 주셨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특히 원희룡 후보가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전력이 있다. 원희룡 후보 본인 과거를 돌아봐라. 이제 이렇게 꼬집고 나섰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배신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탈당해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했던 분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했던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것이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장현주 위원장님. 네. 이제 저런 말을 원희룡 후보 쪽에서 들으면 상당히 뼈 아프겠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지금 공격 포인트로 예전에 탄핵 국면에서 탈당을 했던 전력을 지금 새로 꼽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대통령의 뭐 탄핵의 위기를 본인이 맡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란 증폭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일단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같은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끼리 배신의 정치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서로 간에 전당대회 내에서 지금 과정 중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당대회가 과열을 넘어서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 이후에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크게 상처받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그 내부 구성원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국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요.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지금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사람이 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갔던 사진을 공개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그 후보 이제 페이스북에 지난번 4.10 총선에 이제 지원 유세를 할 때 특히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가서 같이 예. 팔을 흔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올린 배경은 일단 지금 저 사진은 이제 원희룡 의원한테 가서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 유세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린 배경 속에는 이제 뭐 나는 이렇게 저분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이분들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너무 좀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뭐 국민들에게 특히 당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투표는 80% 이제 당원에서 결정되는데 네. 당원들이 저희가 지금 80만이 조금 넘는데 당원들에 따라서는 수십 년 동안 저희 진영의 당에 몸담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떤 정치 분야에 대해서 식견과 그리고 주관 소신이 뚜렷한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런 어떤 사진은 결국 이제 선거 운동할 때 당연히 당대표가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지금 다르다고 지금 당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네. 굉장히 정치적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경쟁하고 또 나중에 대회 끝나서 이제 화합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처럼 뭐 이재명 혼자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지금 당의 이런 어떤 경선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민주정당으로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네. 결국 이제 봉합되기 위해서는 팩트에 근거해서 치열하게 이제 정책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특히 후보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원 당규상에도 공식적인 어떤 캠프에 들어가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논평을 하고 이렇게 지금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최고위원 출마에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뭐 방어를 하면서 원희룡 후보를 공격한다? 네. 저는 이런 것은 지금 당원 당규상에도 지금 좋지 않고 나중에 네. 화합하기 위해서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관례도 있고 당원 당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중하는 모습 또는 그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서 그때의 화합을 전제로 한 지금의 선거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